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지스사에서 만든 벨트파이라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한번 좀 사용해보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스케줄까지 조금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정보 공유 방에서는 저학년반하고 고학년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학년반은 다 찾고 이제 고학년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스케줄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실제 각 시간마다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0일인데요. 3월 10일 날 먼저 뭘 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팬케이크 수업에서 IFO를 합니다. 이 팬케이크 수업에서 IFO를 하고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현재 이제 그 팬케이크 수업에서 들어가 보면 요 벨트 파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행된다 라고 하는 게 떠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있다가 같이 한번 그 실제로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제 싱가포르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싱가포르 시간으로 17시인데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보면 18시입니다. 즉 3월 10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18시가 되면 IFO 초기 이제 이거를 그 코인을 살 수 있는 요거를 진행을 하고 1시간 진행합니다. 1시간 진행을 하고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케이크와 BNB LP를 만들어서 이제 벨트를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은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케줄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건데 한국 시간으로는 그 같은 날 23시 30분입니다. 즉 3월 10일 날 23시 30분부터 실제 마이닝이 스타트가 됩니다. 마이닝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준비한 그 코인들로 실제 그 코인들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벨트들을 이제 초기 물량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분배를 받을 텐데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요것도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 시연으로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때 준비할 게 BNB랑 벨트 LP를 가지고 벨트를 채굴한다든지 아니면 이 네 가지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그 예치를 통해 가지고 벨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벨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18시에 있는 18시부터 17시까지 있는 그 IFO를 참고하거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인 BNB 벨트 풀에 들어가거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거나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시연을 하면서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팬케이크 수합점 파이낸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IF라고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IF 항목을 눌러보면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 실제 벨트 파이가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앞에서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간 3월 10일 6시 3월 10일 18시입니다. 6시 저녁 6시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때 분배되는 수량은 15만 개가 분배가 되고 모으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 불입니다. 즉 개당 20불에 지금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크와 BNB LP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참여를 하시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그 몇 프로 경쟁률에 따라 가지고 분배되는 수량은 다를 텐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BNB와 벨트 LP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팬케이크 수합에 익스체인지 요 부분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 벨트를 이제 분배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벨트를 조금 사놨거든요. 벨트를 분배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퀴디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벨트를 지금 샀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에디드를 눌러보면 BNB가 있을 거고 이제 벨트 여기 이제 벨트가 있죠. 이 벨트가 있으면 요거를 제가
한번 공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벨트와 BNB를 리퀴디티, 유동성 푸울을 만든다. 일단 코인을, 붙이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플라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서플라이인데, 처음에 뭐 컨펌이라든지 이런, 어프로브 이런 용어들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1회는 한번 그거를 해야 되니까, 뭐 겁먹지 말고 그냥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을 계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를 해보시면, LP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컨펌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수료를, 이게 한 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실제, 잠시 기다리면, 여기 여우 모양, 오른쪽 하단에 여우 모양이 뜨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BNB와 벨트 묶인 LP 코인이 만들어졌다.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BUSD하고 요것들을 예치시켜서 벨트를 넣는다. 요건데, 요것들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서, 요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들, 제가 몇 개를 좀 넣어놨는데요. BUSD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벨트 파이 사이트를 가서 이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beta.belt.py이고요. 요것들은 beta.belt.py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지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갑 연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브를 한번 하신 다음에 지갑 연결을 하시고요. 하나하나 좀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TBL.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벨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우리가 4가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각각의 교환을 할 때, 수수료 적게 뭐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자본금이 되는 것들이 이게 USDT라든지 USDC 뭐 이런 것들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82만 4천 불이 이미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예치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예치를 하실 수 있고, 저도 뒤에서 해볼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예치에 따른 보상, 이제 벨트 코인을 받으려고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마이닝 시작이 아까 말했듯이 3월 10일에 우리 23시다. 23시 30분부터다. 라는 거고, 요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마이닝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뒤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해봤네요. 28만 부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벨트 가격은 20불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플라이 공급된 거는 1벨트밖에 없다. 벨트 코인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시보드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USDT를 골랐다고 칠게요. 제가 USDT가 지금 21불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뭐 다이로 한번 USDC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USDC로 바꾼다고 치면 요렇게 이제 처음에 아까 보면 스왑 버튼이 아니라 이게 USDT, USDT로 하면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이게 다 돼 있네. 여기 이제 원래 한번 컨펌이 뜰 거예요. 컨펌이 뜰 건데 저는 미리 해놨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USDT 10개를 BUSD 10.0099개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프로브가 뜨죠? 그럼 이걸 한번 어프로브 해주는 과정은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실제 이 어프로브가 완료가 되면, 그 후부터는 내가 이 4가지 코인들, USDT, B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 간에 교환할 때, 요 스왑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즉, 이 서비스는, 벨트 파이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비를 좀 이렇게 좋게 교환해 주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이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USDC가 필요하고 여기 4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에 대한 수요를 잡겠다는 게 결국 벨트 파이의 핵심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이제 요 밑에 이제 창부터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아까 바꿨죠. 이제 21개 있던 게 11개로 바뀌었고, 이제 BUSD 10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이제 가치가 평가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벨트 풀, 결국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4가지 코인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TBL, 토탈 밸류들 락이 80만 불 돼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28만 불이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인 거고, API가 35.58%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이거는 이제 현재 사실 좀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0불만 거래해도 이게 35.58%에서 더 늘어날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USDT를 10불을 더 바꿔볼게요. 지금 35.58%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스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 이 거래량에 대한 수수료가 결국 이제 여기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쌓이는 거를 우리가 이걸 맡겼을 때 클레이 스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수수료 개념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58%가 좀 있으면 이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숫자가 좀 늘어난 거는 뭐 줄어든 거는 뭐 시간이 24시간 이 타임 기준으로 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요 숫자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두 파트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벨트를 넣기 위해서 이러한 자산을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넣기 위해서 하는 자산의 공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여기에요. 벨트 LP 스테이킹. 즉 이제 우리가 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미천이 필요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너희가 공급을 해봐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치면 제가 지금 뭐 다이, USDT, USD 이런 네 가지 코인들이 잔액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되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어프로브 여기 글자를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USDT는 공급을 안 하고 BUSD를 20개만 공급을 해볼게요. 20불을 공급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제가 여기 이걸 어프로브 USDT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떴는데 어프로브 USDT를 한 적이 없으면 처음에는 뜨지만 여기 어프로브 BUSD를 한번 하면 이제 에디 리퀴디티가 바로 뜬다. 요거는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BUSD 20불을 내가 이렇게 에디드 리퀴디티를 하게 되면 자,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공급이 바뀌었죠. 제가 원래 18불을 공급해놨다가 지금 20불을 추가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38불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밸런스에 잡히게 되고 비너스 BLP에 잡히게 되고 이것들을 실제 스테이킹을 해줘야 됩니다. 즉 지금 가정은 비너스 BLP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환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비너스 BLP의 역할은 요 4개가 믹스돼 가지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뭐 그런 거고 이런 LP 코인을 다시 스테이킹 해주는 이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스테이킹을 해줘 볼게요. 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숫자를 이제 요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면 확인을 눌러주면 네, 그럼 이제 스테이크가 될 거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게 뭐야 10일, 23시부터는 요게 공급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퍼센테이지 비율만큼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즉 이제 BL 벨트 토큰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산을 예치하면 거기에서 지분율만큼 내가 벨트를 분배받는다. 뭐 이런 컨셉인 거고요. 나머지 뭐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뭐 나중 돼서 한번 어차피 벨트가 나올 때 또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벨트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벨트가 모였으면 또 벨트를 사용하는 또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벨트와 BNB를 묶어서 LP를 공급을 하면 또 벨트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벨트와 BNB를 묶는 이런 풀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앞에서 여기서 벨트와 BNB를 묶었었죠. BNB를 묶었었는데 이 벨트 BNB LP를 만든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잔액이 0.0388 요 정도의 LP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LP 코인을 만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눌리면 스테이킹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LP 묶은 거 벨트와 BNB 코인을 묶어가지고 LP를 만들고 그 만든 LP를 여기 스테이크하면 여기 이제 밸런스 잔액에는 없어지고 이 스테이크드가 됐고 결국 이게 제가 이제 23시부터는 이제 3월 10일 23시 30분부터는 여기 이제 API가 뜨게 될 겁니다. 즉 이제 벨트가 분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리워드가 뜨게 되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on에 들어서 이제 하베스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벨트 LP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현재는 35.47만 떠 있지만 여기다가 뭐 플러스가 됐든 표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벨트의 분배에 따른 APY도 이제 추가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 수수료 개념이고 별도로 이제 또 벨트에 관한 API가 추가가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추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 보면
여기부터는 좀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큰의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벨트를 얻기 위해서 요거를 하느냐라는 뭐 설명인데요. 즉,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요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즉, 네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이제 벨트 파이낸스 시스템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이 거래 수수료를 먹을 정도의 시장을 만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 USDT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LP 그 자본들을 받는 풀이 요쪽인 거고, 벨트 LP 스테이킹이라는 쪽이 자본을 받는 쪽인 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벨트라는 거버넌스 코인을 나눠주게 되는 거고, 그 거버넌스 코인의 활용은 현재로서는 벨트 BNB를 묶어가지고 추가적인 벨트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요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 세부적 그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이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 이제 보시면 최초에 이제 풀리는 거는 이제 15만 개가 풀립니다. 이건 아까 그 언제냐 IFO 할 때 이게 판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5만 개가 이제 300만 불을 모으겠다, 30억을 모으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당 시작 가격은 20불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500불은 IFO 하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팬케이크 수압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뭐 이런 거 그 사용 비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 이거는 뭐 마케팅비하고 이런 게 사용된다. 그리고 그 1벨트는 이미 지금 아까 제가 막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게 여기 1벨트에서 나왔던 거다. 전부 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LP를 내가 빼가지고 만들었던 거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방출되는 개수, 즉 이제 풀리는 개수는 이게 블럭당 1.178개다. 근데 이 블럭당 1.178개인데 그게 0.5개는 아까 말했던 그 자산들, USDT 스테이블 코인들 자산들의 그 풀에다가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0.5개씩은 아까 말했던 벨트, BNB 요 풀에다가 분배가 된다.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우수리 0.178은 개발자 P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럭당 한 개인데, 이 블럭이라는 게 한 3초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초에서 4초,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즉, BSC 한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이 이제 3초에서 4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하루에 한 28,800개예요. 즉, 이제 개발비 빼고는 28,800개 정도가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그 벨트를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에미션 레이트, 즉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하루에 블럭당 1.178개 이렇게 풀리는데 요것도 뭐 조절할 수 있고, 뭐 마이닝 레이트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아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런 내용들이죠. 벨트가 이제 풀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초 시작할 때 0.5개의 벨트가 아까 말했던 BNB 벨트 그 LP 쪽에 풀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산들, 예치된 자산들, 스테이블 자산들의 0.5개 풀리고, 0.178개는 이제 개발자들한테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개발자 안에 가져가는 거 안에서도 또 나뉘게 됩니다. 뭐 나뉘는데 그거는 뭐 별로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좀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뭐 이게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꼽아봤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게 이제 팬케이크 수압을 주로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스 수압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적정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IFO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초반에 20불 주고 살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데,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팬케이크 수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불 정도 해요. 11점 뭐 몇 불 정도 할 거고, 그 구스 같은 경우에 이게 한 1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에미션 레이트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그 팬케이크 수압이나 구스 수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가 점점 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었다기보다는 현재 가격이 그거의 프로젝트의 가치를 좀 판단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숫자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얘도 대략 벨트 파이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블럭당 한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도 구스는 이제 블럭당 한 개가 나오는 놈인데 현재 $100의 가치였는데, 팬케이크는 이제 11불이었죠. 근데 얘는 블럭당 지금 나오는 게 40개예요. 그러니까 40배를 해야 되니까 대략 한 400불, 410불 정도의 가치다 보면 된다.
제가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한 410이라는 숫자를 가진다고 했을 때, 구스 수압이 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1.178이니까, 뭐, 구스보다는 약간 작아야겠죠. 구스보다 약간 작아니까 한 90 정도를 가지게 되면, 이게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면, 구스와 동급으로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즉, 이제 구스 수압이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와 비슷한 수준인 그 벨트 파이가 되게 되면 한 90불 수준이 될 거다. 그리고 팬케이크 수압이랑 그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얘가 거의 뭐 한 400불 정도? 380불에서 400불은 그 평가를 받을 거다. 1벨트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대략 가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실제 벨트 파이가 런칭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런칭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구스 수압의 한 반 정도밖에 시장의 평가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얘는 적정 가격이 한 50불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럼 50불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20불이니까, 현재 이제 그 2.5배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는 구스 수압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20불이니까 그대로 이제 20불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뭐 좀 판단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약간이나마 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런 교환이라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한 구스 수압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100불 정도는 타겟으로 잡고 가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도큐멘트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같이 읽어보면, 요건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공급량이 제한이 없으면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는 내용인데, 실제 이제 공급량이 제한이 없는 것들이 요즘 사실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 같은 게, 예전에는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거만큼 하니까 뭐 반감기가 있어요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일단 푸는 거는 무한히 푸는 거야. 근데 무한히 풀면서 이거를 소각한다든지 바이백 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디플레이션 요소들, 즉 이제 이것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제 숫자 전체적인 그 발행되는 코인 개수는 이제 줄어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거버넌스가 나왔을 때 나중에 이거 조절을 하겠습니다. 에미션 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이건 좀 먼 이야기 같고, 메인은 이거 같아요. 이제 벨트를 환매 및 소각한다. 즉 이제 거래 수수료의 50% 비율로 벨트 토큰이 자동으로 소각된다. 아까 말했듯이 그 벨트의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거래량의 뭐 50% 거래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 거래 수수료가 0.1%인가 그렇거든요. 0.1%의 50%는 계속 소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젝트가 흥하면 흥할수록 벨트의 개수는 계속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수익률의 8%, 이게 수익률의 8%를 다시 벨트로 또 소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시장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충분한지 안 한지는, 이게 말 그대로 프로젝트가 흥하면 흥할수록 결국 이제 벨트의 가치는 일단 올라간다. 왜냐하면 소각되는 양도 많고, 배출되는 양은 동일한데 소각되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자산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TVL이 늘어나면 그것 또한 이제 가격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은 요 두 가지가 있다. 수수료의 50%, 그 다음에 그 수익의 8%, 요거를 이제 그 벨트로 사서 이제 소각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 그 소개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